우리는 일평생 자신의 감정과 싸우며 살아간다.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면 최대한 다스려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 입히지 않도록 애써야 하고, 우울한 감정이 엄습하면 어떻게든 이겨내서 계속 살아갈 이유를 찾아야 한다.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남아있으면 마음에 짙은 그림자를 남기고 생각을 불길처럼 일렁이게 하지만 그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자신의 감정과 마주하는 외로움은 오롯이 자신의 몫. 아무도 남의 외로움을 대신 겪어주지 못한다. 감정은 독특한 형식으로 존재하며 온갖 모양으로 나타나 삶에 영향을 미친다. 당신과 나, 그들과 우리, 결국 모두가 그러하다. 안녕하세요.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슈아오의 지음, 최인의 옮김, 지금 나를 위로하는 중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 슈아오이는 국립 타이완 사범대학 박사이자 부교수로서 가족 치료 훈련에 매진해온 상담심리 전문가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엄마, 아빠, 형제 등 가족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많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자라서는 배우자를 만나고 그 배우자로부터 뻗어나가는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죠.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형성되는 관계는 학교나 직장에서 맺게 되는 관계보다 그 중요성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다양한 관계의 문제를 다루는데 특히 우리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외면했던 감정적인 문제를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며 가장 가까운 관계로부터 자신을 위로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통해 자신의 깊은 내면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이별 효과. 더 높은 곳을 보지 않고 곁에 있는 이를 바라보다. 2010년의 어느 날 나는 평생 잊지 못할 하루를 보냈다. 그 해는 연초부터 힘들었다. 나는 둘째를 임신한 몸으로 박사과정 마지막 학기를 맞았다. 그 말인즉슨 학기 내에 반드시 논문을 끝내야 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학업과 일을 병행하느라 풀타임 근무를 하고 있었고 아직 어린 첫째의 딸아이도 챙겨야 했다. 당시 아직 퇴직 전이었던 엄마는 그런 내가 걱정되었는지 수시로 휴가를 내서 우리 집에 와 계셨다. 엄마와 함께하는 생활이 늘 즐겁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엄마가 집안일과 큰아이를 맡아주면 복잡하고 버거운 일상이 훨씬 가벼워졌다. 문제의 그날은 주말이었다. 주말인데도 출근했던 나는 이른 저녁쯤 집에 도착했다. 마침 엄마는 거실에서 진공 청소기를 밀고 있었다. 나는 엄마에게 다녀왔다고 인사하고 이제 그만 쉬시라고 말했다. 엄마는 응 이라고 대답하고 잠시 멈췄다가 곧 다시 거실 이곳저곳을 누비기 시작했다. 내가 할 테니 그냥 두라고 해도 대답만 할 뿐 계속 청소기를 끌고 다녔다. 나는 그제야 엄마가 평소와 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조금 큰 소리로 엄마 하고 부르자 엄마가 진공 청소기를 끄고 나를 보더니 갑자기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이냐? 순간 나는 어리둥절했다. 엄마가 또 물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엄마 무섭게 왜 그래? 나 임신해서 힘들다고 엄마가 도와주러 온 거잖아. 어머나
너 임신했냐? 아이고, 잘됐다. 엄마의 얼굴에 어렸던 당혹감이 기쁨으로 바뀌었다. 내가 임신했다는 것을 정말 처음 알았다는 표정이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마음속의 불안감이 점점 커졌다. 잠시 후 설마 하던 상황이 벌어졌다. 엄마가 똑같은 질문을 또 한 것이다. 오늘 며칠이냐? 내가 왜 여기 있지? 임신했다고? 아이고, 잘됐구나. 나는 즉시 엄마를 모시고 큰 병원으로 달려갔다. 접수하고 진료를 기다리는 내내 오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엄마 머리에 이상이 생긴 것일까? 기억을 잃었나? 설마 치매? 이렇게 갑자기? 오늘 아침에도 엄마한테 신경질 부리고 소리 질렀는데 엄마가 나를 기억하지 못하면 어쩌지? 엄마가 내 곁에 계속 있어줄까? 나락으로 끝없이 가라앉는 것 같았다. 평소 힘들 때마다 구명줄처럼 나를 붙들어줬던 엄마가 마치 잘못을 저지르고 혼나기를 기다리는 어린아이처럼 불안한 얼굴로 얌전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 더욱 심란했다. 엄마는 신의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순간 심판대에 서 있는 것은 엄마가 아니라 나였다. 신이 천둥 같은 목소리로 나를 다그쳤다. 너는 내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느냐? 말해보아라. 죄송해요. 전 정말 못된 딸이에요. 나는 마음속으로 열심히 빌었다. 제발 엄마를 데려가지 마세요. 우리를 잊게 만들지 마세요. 엄마를 낫게 해주시면 앞으로는 엄마한테 정말 잘할게요. 검사 결과 아무런 이상도 없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아마 갑작스러운 단기 기억장애 같군요. 최근 일어난 일들을 제외한 오래된 기억들은 모두 멀쩡합니다. 혹시 치매 증상인가요?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의사는 고개를 내저으며 애매한 대답을 내놓았다. 그럼 언제 괜찮아지실까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금방 좋아지는 분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며칠이나 몇 주, 혹은 그보다 오래 가기도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엄마 없는 아이가 된 기분이었다. 그날은 어렸을 때처럼 엄마 곁에 꼭 붙어 함께 잤다. 엄마는 잠들기 전까지 내게 같은 질문을 몇 번이나 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어머, 임신했니? 아이고, 잘됐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너무 두렵고 떨려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다음 날, 끊어졌던 회로가 저절로 연결된 것처럼 엄마는 정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기억을 잃었던 날의 기억은 완전히 잊은 듯했다. 우리는 검사 결과를 들고 유명하다는 병원을 몇 군데나 찾아갔지만 돌아온 대답은 전부 비슷했다. 원인을 알 수 없으며 이런 증상이 또 나타날지 나타나지 않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걱정이 많아졌다. 특히 엄마 혼자 나의 어린 딸을 데리고 외출하는 것이 무서울 정도로 불안해졌다. 그래서 둘이서만은 아예 나가지 못하게 했다. 소중한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은 소중한 두 사람을 잃을지 모른다는 걱정으로 확대됐고 아들이 태어나자 걱정은 3배가 됐다. 그날 나는 엄마를 낳게 해주면 앞으로 엄마에게 잘하겠노라고 신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별일 없이 시간이 흐르고 아들이 태어나고 바쁜 일이 연달아 몰려오면서 그날 저녁 엄마에게 느꼈던 애틋함을 어느새 잊고 말았다.
서로에게 바라는 것은 그저 가까이에서 다정히 돌봐주는 것뿐. 엄마가 정말로 내 곁을 떠날지도 모르는 날이 와야 비로소 엄마를 소중히 대하려나? 왜 평소에는 그러지 못하는 것일까? 나는 부모님이 언제까지나 곁에 있을 것이라 믿었다. 부모님이 아직 젊은 줄 알았다. 우리가 헤어질 일은 없으리라 생각했다. 그래서 정신없이 일에 매진하면서 나 자신의 성취와 성공을 먼저 추구했다. 내가 성공해야 부모님의 체면을 세우고 두 분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부모는 어느새 노인으로 향하는 문턱에 있고 나 역시 더 이상 젊은 나이가 아니었다. 서로 언제 이별해도 이상하지 않은 시기에 들어선 것이다. 어쩌면 엄마는 그 사실을 나보다 먼저 깨달았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더 이상 높은 곳을 쳐다보지 않고 곁에 있는 나를 바라보기 시작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부모를 기쁘게 하겠다는 핑계를 대며 실제로는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느라 바빴다. 부모는 자식이 가고 싶은 곳까지 갈 수 있도록 뒤에서 힘껏 밀어준다. 그 덕에 자식인 우리는 이만큼 성장했지만 그만큼 부모와의 거리가 멀어져 버렸다. 그들에게 돌아가는 일은 이제 우리에게 달렸다. 바로 눈앞에 있으나 너무 멀게 느껴지는 부모와 다시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이 너무 힘들면 그만두렴. 그날 엄마는 내게 말했다. 왜 내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말해주지 않았어? 내 물음에 엄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질문에는 옳고 그름도 딱 맞는 답도 없다는 사실을 나 역시 잘 알고 있었다. 어린 시절에 우리는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애썼다. 무언가 잘하거나 뛰어나게 해내면 사랑받으리라 믿었다. 어쩌면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없애기 위해 부모를 만족시키려 고군분투했다. 그러나 어른이 된 후 우리가 스스로의 욕망과 목표에 집중하자 이제는 부모가 애를 쓰기 시작했다. 자식에게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잊기 위해 어떤 부모는 살뜰히 돌보며 희생하고 어떤 부모는 외려 시리고 아픈 말을 퍼붓는다. 그러다 이별이 단순히 두려운 가정에 그치지 않고 언제든 진짜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날, 부모와 자식은 서로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 우리가 서로에게 바라는 것은 화려한 성공도 뼈아픈 상처도 아니다. 그저 가까이 기대어 다정히 돌봐주고 따스하게 지켜주는 것뿐이다. 비록 그것이 한순간의 느낌에 불과하다 해도 말이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읽어드린 부분 외에도 다양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한 이 책, 한 번쯤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이었습니다.